예, 그래서 이제 노사관계 접근 방법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노사관계의 어떤 저 노사관계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죠? 그러니까 노사관계라는 용어 정의, 용어에 대해서는 어떤 정의를 내리는가, 그죠? 용어의 정의다. 자, 용어에 대한 정의죠. 그래서 노사관계의 용어에 대한 정의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노사관계라는 이 용어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틀려진다는 거죠. 용어 자체가 사용자의 어떤 정의에 따라서 틀려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하겠습니다. 좀 이게 글자가 좀 한 곳으로 쏠리네요. 그래서 노사관계에 대한 정의는 자, 그래서 이제 용어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죠? 이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 그래서 그 영국에서는 노사관계와 종업원 관계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노사관계와 종업원 관계를 영국에서는 혼용해서 쓴다. 그죠? 그렇게 보통 알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데서는 이게 영국은 이제 노사관계와 종업원 관계를 영국은 이제 노사관계와 여기에 이제 노사관계를 종업원 관계로 본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노사관계를 요거를 이제 종업원 관계로 본다. 이렇게 되겠죠. 노사관계를 종업원 관계로 본다. 그죠? 그래서 노사관계라는 것이 제조업의 육체노동조합과 관련되어 사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우리는 노사관계라고 했을 때는 말 그대로 제조업의 육체노동조합하고 관련돼서 사용하고 종업원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들, 그죠? 사무직 종사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떠올리죠. 그래서 노사관계라고 했을 때는 이제 육체노동, 그죠? 제조업의 육체노동과 관련을 육체노동조합이죠, 일종의, 그죠? 노동조합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업원 관계라 해서는 이제 화이트 칼라들, 그죠? 화이트 칼라들. 화이트 칼라라는 말 자체를 자, 그래서 뭐 사무직들, 그죠?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고 종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화이트 칼라다. 그래서 3차 산업 종사자 정대에 따라서 이 종업원 관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강조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화이트 컬러를 보통 봤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동하고 경영관계 또는 노조하고 경영관계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이게 노사관계라는 용어가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노사관계라 하고 봤을 때 노사관계를 봤을 때 노사관계라는 용어를 영국은 노동자 종업원이라는 관계, 그죠? 종업원이라는 관계하고 혼용돼서 사용되었다는 거고, 미국은 이제 노동하고 경영관계, labor management relation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는 게 더 조금 더 얘가 management를 경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가 이제 레이버 매니지먼트 릴레이션이다. 결국은 노동 경영 관계다. 이렇게 되겠죠. 노동하고 경영의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노동과 경영의 관계다. 그죠? 또는 이제 이 노동을 하나의 조직화되면 이제 유니온은 이제 노조 경영 관계다. 그죠? 오늘 다시 유니온이 있는 경우. 자, 유니온 매니지먼트. 자, 유니온 매니지먼트는 요거는 다른 말로는 이제 노조다. 노조 경영 관계다. 그죠? 자, 노조 경영 관계다. 이렇게 유니온 매니지먼트, 노조 경영 관계 또는 레이버 매니지먼트 릴레이션십, 노동 경영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조금 넘어가서 또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를 한번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일본 같은 경우에 자, 일본에서는 이 노조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거죠. 어떻게? 일본은 노자관계라는 놈입니다. 노자관계. 노자관계다. 자, 그럼 노자관계라는 말로 일본은 표현을 합니다. 자, 뭐 자본가라는 뜻이겠죠, 그죠?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사관계의 접근 방법에 있어서요, 이제 학제적 접근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노사관계 접근 방법에 있어서 학제적 이제 노사관계 접근 방법에 있어서 접근 방법 중에 학제적 접근 방법, 그죠? 학제적 접근 방법 보면 이게 이제 학제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요,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학문들이 영어로는 이제 interdisciplinarship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학제적이다. 여러 가지 학제적 접근이란 것은 여러 가지 학문 분야가 융합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학문 분야가 융합. 자, 그걸 우리가 학제적이다, interdisciplinarship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한번 볼까요? 어떤 부분들이 같이 학제적으로 될 수 있느냐 하면은 우선은 이제 일단 뭐 노동법이니까 노동법이 우리가 가장 그죠? 노동법이라는 부분들이 가장 그죠? 노동법이다. 자, 노동법. 그 다음에 이게 결국은 이제 사람을 관리하는 거니까, 그죠? 인사관리가 이제 들어가겠죠. 자, 인사관리라는 부분이 또 여기에서 들어가게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회학 같은 거, 산업사회학 같은 거, 그죠? 산업사회학. 이런 부분들이 산업사회학, 그죠? 산업적인 사회학. 자, 이런 부분들도 또 하나의 학문을 이룰 수가 있겠고, 심리학도 마찬가지고, 그죠? 심리학.
어떤 심리학인데 산업심리학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죠? 산업심리학. 산업심리학도 이제 이 분야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죠? 잘못됐네요. 산업심리학 부분들. 자, 산업심리학 부분도. 자, 산업심리학 부분도 이렇게 가질 수가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은 이제 노동경제학, 그죠? 노동경제학. 자, 이러한 것들의 학물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서 여기 이제 노사관계라는 하나의 분야를 이루고 있습니다. 노사관계라는 하나의 학문적인 분야에서는 이런 식으로 학제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다 노사관계에 관련된 학문적인 접근 방법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우리가 그 노사관계에 대한 이제 연구 방법론의 변화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사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학자들이 어떻게 노사관계를 갖다가 접근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노사관계에 대한 이제 연구 방법론적인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이제 이런 학문들에서 우리가 연구 방법론적인 그죠? 자, 연구 방법론적 접근, 그죠? 연구 방법론적인 변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죠? 자, 우리가 연구 방법론적인 변화는 우리가 첫째는 이제 귀납적인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역적인 거,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죠. 이런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다시 조금 살펴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연역적 접근 방법이란 것이 자, 연역적 접근법을 한번 이제 연구를 보면은 연역적 접근 방법은 조직 수준에 초점을 두고 그죠? 이론과 설명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조직 수준에 접근을 둔다. 이거는 연역적은 조직 수준. 자, 조직 수준에 초점. 자, 조직 수준에 접근을 두고 이론을 갖다가 설명하는 거고, 주로 연역적 접근 방법은 미국 노사관계 연구에서 미국의 노사관계, 그죠? 노사관계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다. 자, 그게 이제 연역적 접근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납적 접근 방법이란 것은 자, 귀납적 접근 방법은 자, 연역적인 것이 조직의 수준을 두서 조직의 초점을 두고 이렇게 이제 이론을 설명하는 거죠. 이론을 설명하는 거라면 귀납적인 것은 개인 활동 차원에서 초점입니다. 개인 활동. 자, 개인 활동 차원에 초점을 둔다. 이게 좀 틀린 점이죠. 그죠? 개인 활동 차원에 초점을 둔다. 그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관련 변수에 대한 논리적 관계를 규정한다. 관련
관련 변수에 대한 관련 변수에 대한 논리적 관계를 규명한다. 논리적 관계 공유. 논리를 규명한다. 그죠? 변수에 대한 논리를 갖다가 규명하는 것을 우리가 귀납적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귀납적 접근 방법은 이제 개인적인 것들, 그죠? 자, 그렇게 이제 되고요. 결국은, 우리가 노사관계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노사관계와 가까이 있는 이런 학문간의 이제 관계를 보면, 아까 얘기했죠. 노사관계와 관련이 있는 이러한 이제 학문들은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학문들이 있다고 아까 했습니까? 노무관리, 그죠? 인접학문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인접학문. 인접되는 그것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뭐 노무관리란지 인사관리란지 뭐 인간관계관리 뭐 이런 게 노무관리, 인사관리, 인간관계관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노무관리, 인사관리, 인간관계관리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뭐 관계관리, 그죠? 자, 인간관리, 인사관계, 노무관계관리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인간관계 관리든 어쨌든 뭐 이게 노사관계 뭐 인간관계든 또는 뭐 인사관리든 노무관리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대표적인 인접한 이제 학문들이다. 여기 주변들의 어떤 연구 방법론적인 이런 노사관계를 연구함에 있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근본적으로 어떤 학문들이 노사관리에 관련해서 관련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레퍼런스를 찾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참조를 할 수 있는, 그죠? 그러한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소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노사관계 관리라는 것을 한번 다시 보면요. 그래서 기업 경영과 이제 노동조합 간의 이제 관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주된 핵심이 이제 교섭 관계가 되겠고, 결국 이걸 통해서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나 이런 것에 의한 해결이 아닌 평화적 노사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평화적 노사 관계를 갖다가 형성하기 위한, 상대방 간의 어떤 태도나 이제 행동 같은 걸 갖다가 형성시키는 것. 그게 이제 노사관계 관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노사관계가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먼트가 없으면은 뭐 하루아침에 탁 만나가지고 뭐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죠? 기본적으로는 인간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인간관계가 있을 때는 좀 어려운 부분이나 조금 뭡니까 난관이 있어도 그거를 어느 정도 상대방이 이제 그 인간관계의 기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지만 전혀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같은 얘기 아닙니까?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딜을 할 때는 자신들이 이득받기에 그죠? 추구하지 않죠. 왜? 일면식이 없기 때문에 서로에게 어떤 인간관계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면 부딪힐 일이 없죠. 그죠? 뭐 서로가 뭐 그러니까 거의 적대적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평화적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이 평화적 노사관계가 쌍방에 대한 태도나 행동을 조성함으로써 바람직한 뭡니까 어떤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것들이 필요한 거죠. 제도적으로 이제 바람직한 제도와 이제 규범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종국적으로는 평화적 노사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요거는 노사관계 관리란 것은 그럼 노사관계 관리는 결국은 뭐냐 이거죠. 요거는 인간관계다 이거죠. 평화적 노사관계. 자, 그러니까 이제 기업과 노동조합 간에 평화적 노사관계를 형성한다. 평화적 노사관계, 이게 중요합니다. 평화적 노사관계를 형성해야지만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평화적 노사관계, 그죠? 노사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죠? 그게 이제 단체 교습이 잘 되는 거죠. 단체 교습이 잘 되고, 자, 단체 교습이 오케이 되는 거죠. 잘 되고. 결국은 이제 이것이 결국 뭡니까? 이것이 이제, 지속적 발전을, 기업의 지속적 발전, 기업과 산업의, 그죠? 자, 작게는 개개인이 기업이고, 크게는 국가 산업의 지속적인, 즉, sustainable, 그죠? 지속적 발전을 가져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흘러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위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상대방이 가질 수 있는 상대방의 태도나 행동을 조성해야 되죠. 올바른 태도나 행동, 그렇죠. 바람직한 제도와 이라는 것들을 위해서 노사관계를 위한 바람직한 제도. 자, 그다음에 이제 바람직한 제가 규범, 그 규범을 수립해야 된다. 규범을 갖다가 수립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이제 협동하고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호간 노력과 협동이 필요하다. 상호간 노력과 협동이 필요하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호간 노력과 협동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상호간 노력과 협동이 없으면은 다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죠? 다 무용지물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노사관계관리의 기본적인 이 세 가지의 어떤 그 목표가 있습니다. 노사관계관리의 세 가지 목표가 뭐냐? 결국은 이제 민주적이어야 된다. 민주적이어야 된다. 이게 이제 결국 민주적이라는 이야기가 뭐냐? 자, 두 번째는 그 물리력이나 뭐 이런 걸 써서 자신들의 어떤 의사를 관철시키려 해서는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노사 서로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노사를 인정해야 된다. 서로가 상대방을 인정을 해야 되죠.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인정된 상황에서 질서를 확립해야 된다. 노사 질서가 있어야 된다. 자, 노사 질서가 확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노사 질서 확립.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민주적이어야 되고요. 노사를 인정해야 되고, 이러한 가운데서 노사 질서가 확립이 돼야 된다. 이것이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노사관리의 세 가지 기본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죠? 노사관리 목표가 된다고 그래요. 목표. 자, 요거 하기 위해서, 그죠? 여기 결국은 이제 노사관리 목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즉, 민주적, 올바른 이제 민주적 이념. 이거는 이제 노사 간의 합의와 교섭을 통해서 노사관계는 풀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이념을 갖다 우선 노사 상방 모두가 이걸 가져야 되는 거죠. 그죠? 아니고 뭐 그냥 이거 인정 안 하고 이렇게 뭐 그냥 폭력으로 하고 뭐 그냥 밀어붙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단은 이 노사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야 되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노사 간의 어떤 질서가 확립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노사관리, 노사관계를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접근 방법 중에서 이제 노무관리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노사관계관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죠? 다음은 노무관계라고 한번 봅시다. 노무관리다. 그럼 노무관리는 뭘 이야기하는 거야? 이제 그런 이제 용어에 대한, 그죠? 우리가 정의가 이제 있어야 되겠죠. 노무관리는 그럼 뭐냐? 알겠어. 노무관리라는 것은. 노무관리는, 일단 노무관리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주체. 노무관리에서 주체. 자, 노무관리 주체는, 뭐예요? 주체는 누굽니까? 주체는 바로 경영자입니다. 그죠? 경영자다. 경영자 관리하잖아요. 노무관리 실체는 노동자다. 이러면 좀, 그죠? 그러니까 객체는 누구? 근로자다. 이렇게 되죠. 두 개의 전도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노사를 서로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노동자다. 자, 기본적인 전제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럴 때 될 때, 이 주체와 객체가 아까 조금 전에 했지만, 이 주체와 객체가, 예를 들어서 요 주체와 객체가, 요게 이제 수평적일 때는, 수평적 관계일 때는, 이게 수평적 관계로 해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아까 이야기는 노사관계 관리를 하죠. 노사관계 관리. 요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럴 때는 이제 노사관계를 갖다가 관리하는 것이죠. 수평적으로. 요게 수직적 관계일 때는, 그렇죠? 수직적 관계일 때 우리는 요걸 갖다가 노무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이게 수평적 관계일 때와 수직적 관계일 때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이게 어쨌든 노무관리는 뭔가 조금 어떤 관계가 있다고 어떻게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의 어떤 그런 성격이 있는 거죠. 관리이기 때문에. 관리 똑같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관리란 것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경영자와 종업원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경영자와 자, 경영자와 종업원의 관계는, 자, 경영자와 종업원의 관계는 협동적이어야죠. 자, 요거는 이제 협동적이고, 그 다음에 협력 관계여야 된다. 뭐 거의 비슷한 이야기지만, 상호 협동적. 상호 협동적이어야 되죠. 자, 상호 협동적이어야 된다. 상호 협동적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결국은 이제, 직무 중심적인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 직무 중심적인
자, 직무중심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상호협정적이고 직무중심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그죠? 자, 왜냐하면 이제 직무의 목적 수행을 위한, 그죠? 어떤 지휘나 명령, 이런 것들이, 그죠? 잘 협조가 돼야 되겠죠. 그죠? 어떤 직무의 목적 수행을 위한 지휘 명령. 근데 그 목적 수행이란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목적 수행이 돼야 되겠죠. 합리적인. 그냥 목표나 목적을 합리적이지 않고 무리하게, 그죠? 무리하거나 또는 맞지 않는 그러한 이제 부분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경영자와 노무관리라는 것은 경영자와 종업원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경영자와 종업원의 관계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자와 종업원의 관계를 우리가 노무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결국 노무관리는 경영자와 종업원의 관계다. 노무관리는 경영자와 종업원의 관계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보면 되겠다. 경영자와 종업원의 관계다. 자, 경영자와 종업원의 관계고, 이것은 상호협동적이고 직무중심적인 협력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직무중심적인 협력관계다. 상호협동적이고 직무중심적인 협력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노무관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직무의 목적 수행을 위한 지휘, 그 다음에 뭐 명령, 그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무중심적이고 조금 더 추가하면은 직무 목적 수행을 위한 그래서 이제 목적 수행을 위한 지휘,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미하죠. 그죠? 목적 수행을 위한 지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그럼 그 내용은 어떤 거냐? 뭐 내용은 보면 우리가 노무관리의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은 보통 이제 채용 같은 거, 그죠? 그다음 배치, 그죠? 그 다음에 이동 승진 같은 거. 자, 이동이나 승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훈련, 교육 훈련을 이야기하겠죠. 훈련.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 후생, 복리, 임금도 여기 들어가겠죠. 임금. 그 다음에 복지 같은 거. 그죠? 이동 복지. 그 다음에 뭐 퇴직, 연금, 퇴직이나 연금이나 뭐 후생 같은 거. 이런 일련의 어떤 일들이 모두 다 노무관리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모두 다 노무관리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채용이라든지 배치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성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임금, 복지, 퇴직, 연금, 후생 이러한 것들이 전부 종국적으로는 노사의 노무관리에 속한다. 이렇게 보죠. 그 다음 부분이 우리가 인적자원관리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우선은 이제 인적자원관리 봅시다. 자, 그럼 인적자원관리는 그럼 뭐 어떤 걸 인적자원관리라 하느냐? 그죠? 인적자원관리는. 그러면 말 그대로 인적자원 확보입니다. 인적자원 확보. 직무에는 인적자원 확보를 갖다가 말하는 거죠. 자,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걸 갖다가 개발하고 유지시키는 거.
요거는 자원하고, 그 다음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이제 개발하고, 유지하고, 그죠? 자원을 개발하고 유지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동기부여, 자발적 동기부여 발휘. 이건 자발적 동기부여를 발휘하는 것이다. 자, 자발적 동기부여를 발휘하게 하는 것이죠. 그죠? 발휘하게 한다. 자,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관리하는 활동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자, 그렇게 보는 거죠. 인적 자원 관리는. 그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인적 자원 관리는 구체적으로 아까하고 거의 같습니다. 아까 거의 같죠. 구체적인 거.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그러면 결국은 이제 구체적인 활동은 그럼 어떠냐? 인적 자원 관리의 이제 구체적인 활동. 그래서 구체적 활동 보면 구체적 활동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아까 했던 거 거의 같죠. 업무 관리에 있어서 했던 거. 채용 배치 같은 거죠. 채용 배치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동 했죠. 조금 전에. 그 다음에 뭐 훈련 퇴직 훈련시키고 퇴직 그죠? 그 다음에 뭐 해고 승진 이거 다 들어갑니다. 해고도 되고 승진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분석 근데 이게 이제 뭐 여기 승진도 들어가고 하니까 결국 뭐 강등도 되겠죠. 이렇게 전부 다 한다는 거죠. 관리한다는 거죠. 강등.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더 그거 한 게 우리 알아야 될 게 여기는 이제 요런 게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 뭐가 들어가냐? 자, 어떤 게 들어가냐? 직무 분석. 혹시 이거 이제 여기 이게 자, 직무 분석. 그 다음에 어떤 거? 자, 직무 분석하고 또 어떤 게? 직무 평가, 뭐 이런 것들. 여기 잘 안 되는데. 미안합니다. 좀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에 굉장하고 이제 직무 분석,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분석하고 인사고과 요것들이 이제 여기 들어간다는 거죠. 인사고과. 자,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된다. 구체적인 활동에 이제 직무 분석과 인사고과라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포함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활동은. 결국은 직무에 적합한 인적 자원을, 그죠? 인적 자원 확보를 하는 거고요. 그 인적 자원을 결국은 어떻게 개발 유지시키고,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인적 자원을 개발 유지시키고, 인적 자원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을 다시 어떻게 개발 유지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개발 유지된 이런 인적 자원이 이제 자발적 동기를 부여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서 이제 자발적 동기를 부여시켜서 조직에서 이제 어떤 기여할 수 있도록, 그죠? 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앞전에 있는 노무 관리와 거의 같은 것이지만,
여기에서 직무 분석이라든지, 그죠? 직무 분석이라든지, 인사고과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더 하면 이제 복리후생 같은 거, 복리후생.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합쳐서, 인적 자원관리다, 인적 자원관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인적 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뭐냐면, 중요성.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인적 자원 관계의 중요성은.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잠깐만요. 이걸 조금, 컬러를 조금, different,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러한 것들의 어떤 중요성들, 그죠?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 이거죠. 왜 이게 뭐 때문에 중요한데 이거? 이거 뭐 때문에 중요하냐 이거죠. 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다른 게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가 기계화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세상에 이제 기계화에 따른, 그죠? 기계화에 따른, 기계화로 이제 인간 소외가 되죠. 인간이 소외됩니다. 그죠? 자, 인간이 소외된다. 그럼 이 인간 소외되는 것은 이건 극복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인간 소외를 극복을 해야 된다. 인간 소외를 이걸 갖다 이제 극복해야 된다. 그죠? 극복해야 된다. 자, 이 극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합리적인 인적 자원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합리적 인적 자원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거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합리적인 인적 자원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인간관계 관리 부분입니다. 인간관계 관리.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자, 그래서 네, 넘어가세요. 자, 여기까지 인간관계 관리.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죠? 인간관계 관리다. 자, 인간관계 관리라는 것은 결국 뭐냐? 요건 이제 우리가 호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호손이란 분이 호손의 실험이 계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간의 노동성과는 이게 이제 결국 뭐냐면 노동성과가 노동을 하면 이제 성과를 낼 거 아닙니까? 생산을. 이 인간의 노동성과는 잠깐만요. 좀 이거 해놓고 별로 안 좋네. 그래서 이 인간의 노동성과는 딱 보니까 이 노동성과는 근로의욕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 노동성과는 이거는 근로의욕에서 나온다. 자, 근로의욕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근로의욕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생산의욕, 많이 하겠다 하는 생산의욕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생산의욕. 자, 근로의욕과 생산의욕에서 나와야 된다. 그럼 이 근로의욕과 생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일종의 모럴입니다. 모럴. 일단 모럴이죠. 의식이죠. 의식이죠. 결국 이게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고취시킨다는 것은 결국 사기를 함양해야 된다. 사기를 함양해야 된다. 이 사기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그건 인간관계가
결국 이것은 결국 뭐냐면 인간관계다, 인간관계. 예를 들어서 종업원하고 경영자하고 같이 돈만 많이 준다고 해서 그거는 그 자기의 개인적인 모티베이션이 그죠? 될 수가 있겠죠. 자기가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많이 준다. 그건 뭐 예를 들어서 사주와 인간관계가 없어도 일단 결국 뭐가 있습니까? 근로의욕이 있는 거죠. 근로의욕이 있다. 근로의욕과 생산의욕은 또 조금 틀린 거죠. 일을 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이거 일을 하면서 뭔가를 좀 최대한 이 회사에 득이 되게 많이 좀 이렇게 생산 의욕을 갖다가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생산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거는 또 다른 겁니다. 그죠? 그거는 결국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근로의욕하고 좀 틀릴 수가 있겠죠. 돈을 많이 준다니까 일은 하고 싶은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조금 회사에 득이 되게끔 생산을 조금 많이 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그거는 결국은 이제 조직 내에서의 인간관계에 달려 있다. 조직 내에서의 인간관계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사기를 높여야 되고, 이 사기를 높여야 하니까 이제 인간관계의 어떤 기법들이 적용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럼 이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어떤 기법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인간관계를 이제 형성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겠느냐,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이제 보면, 이런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이제 어떤 기법들은 어떤 것이 있겠느냐, 그죠. 말 그대로 대화를 해야 되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됩니다. 자, 대화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로 간에 이제 뭐 한번 봅시다. 면접도 해야 되겠죠. 면접 해봅시다. 그 다음에 어떤 것에 대해서 제안할 수도 있겠죠. 자, 제안해라. 제안해보세요. 뭐 뭔가를 커뮤니케이션, 이것도 커뮤니케이션 일종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상담도 하는 거고, 상담할 사람 상담해라.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하고 상담이 아니고 상담입니다. 자, 상담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충을 또 처리해 주는 거. 그 다음에, 감독자도 마찬가지죠. 감독자 스트레스 받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감독자 훈련. 이것도 인간관계입니다. 감독자가 스트레스 받게 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경쟁자하고 좋아도. 그 다음에 뭐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서로가 알아했을 때 서로 간의 생산의욕과 그런 것들이 더 고치되겠죠. 그래서 경영 참가해라. 일정 부분 경영에 대한 일정 부분 권한을 주는 거죠. 경영 참가해라. 자,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 그죠?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 뭐 이런 걸 해서 제안하게 하는 거. 스토밍 같은 거, 그죠? 자, 이런 것들이죠. 다 아이디어를 하는 거,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영도 일부 이제 위임하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 얼마나 고치되겠습니까? 자신이 회사를 운영한다는, 그죠? 물론 이제 경영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종업원들에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양할 수는 없겠지만,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노동력을 갖다가 고치시킬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노사관계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